안녕하세요. 소개받은 박정인입니다. 저희는 한국에서는 2007년도부터 사회적 기업이 인증되기 시작했는데 저희는 1호입니다. 그래서 인증번호가 2007-1호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사명과가 그에 따르는 책임감을 가지고 활동하고 있습니다. 사회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시간을 엄수해서 깜빡이라는 말이 통역이 될런지 잘 모르겠지만 화끈하게 PPT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다솜이 재단은 순수한 고유어이고요. 다솜이라는 말은 사랑이라는 말을 뜻합니다. 이는 사람을 뜻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뜻을 가진 말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의 재단인 거죠. 그래서 다솜이 재단입니다. 크게 챕터는 현재 한국 사회에 있는 사회적 기업의 개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저희가 특별히 택한 간병사업이라는 분야의 현황을 보고 저희가 왜 이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는지, 세 번째는 다솜이 재단이 그동안 코온 과정과 저희가 실제로 관리하고 있는 시스템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한국 사회적 기업의 개요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전 세션에서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한국 사회적 기업의 법적 분류라든가 개념 그리고 가치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사회적 기업의 법적 분류는 크게 4종류로 나누어집니다. 사회서비스 제공형, 그리고 혼합형, 지역사회공헌형, 일자리 제공형 등으로 나누어집니다. 분포도를 보시는 것처럼 40개, 85개, 50개, 178개 등으로 나누어져 있긴 합니다. 그리고 분야별로도 사회복지라든가 환경, 간병가사, 보육, 문화, 교육, 보건, 기타 등으로 나뉘어집니다. 이것은 9월 31일 현재 개수로 지금 현재는 10월 달에 이미 또 인증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숫자는 더욱 많습니다. 300개가 넘어가는 걸로 알고 있고요. 하지만 이렇게 해서 사회서비스 제공형이라고 해서 사회서비스만 주고 일자리 제공형이라고 해서 사회서비스를 주지 않느냐, 그런 건 아닙니다. 그 다음에 보시는 것처럼 법적 분류에 따른 사회적 기업 개념을 보시는 것처럼 일자리 제공형은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입니다. 두 번째가 사회서비스 제공형인 경우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입니다. 혼합형인 경우에는 이 두 가지를 다 하고 있는 경우를 얘기하고요. 기타형은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이기 때문에 사회서비스라고 하는 광범위한 개념 안에서는 이 모두를 포함한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적으로 사회서비스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한국 내에서 합의된 정확한 개념은 없습니다. 단지 공공재적 성격을 가지고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 한정되고 있기 때문에, 한정되는 게 아니라 포괄하고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사회서비스는 어떤 것이다 라고 하는 개념 자체는 정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기업의 가치라고 하는 것은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제공하고 취약계층 노동시장을 통합하며 좋은 일자리를 확대하고 지역사회를 통합하고 지역경제를 발전하고 지역사회를 활성화시키는 것에 커다란 그 목적과 가치를 두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회적 기업 육성을 통해서 지속가능한 경제와 사회통합을 구현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또한 이로써 사회서비스를 확충하고 공공서비스나 기업 사회공헌과 윤리적 경영문화 혁신, 착한 소비 문화 조성, 윤리적 시장 확산 이런 것들을 꾀하고 싶은 것이죠. 이것은 노동부에서 사회적 기업 육성과 같은 분야 자료에도 나와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저희는 이런 것에 대해서 다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고 있는 현재 사업은 크게 간병사업과 요양시설사업입니다. 한국 사회는 특이하게도 간병인이라는 직업군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간병이라는 직업군은 실제로 정식 직업군으로 인정받고 있지 못한 묘한 상황이 있습니다. 보통 외국 같은 경우는
nurse assistant나 nurse aid 같은 형태를 지칭하는데요. 그와 준하는 어떤 자격이나 법적 보호를 현재는 간병인은 받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아주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희는 간병사업과 요양시설 사업을 하고 있지만 그 중에서 간병 사업을 저희가 제도적 측면에서 살펴보면서 왜 해야 됐었는지 그리고 현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사회 내에서 간병인의 사전적 의미는 병자를 간호하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간호나 의료인을 보시는 것처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사전적 정의는 간호나 간병인이나 의료인이 다 비슷비슷한 것이죠. 그리고 법적 의료인으로 한국에서 정한 의료법과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제1조에서 2조에 있듯이 간병인을 빼고는 병원 내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모두 법적 의료인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병원 내에서 많은 수의 간병인이 지금 일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법적 보호를 받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유령에 가깝다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의사, 조산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접골사, 신사, 부사 등이 활동하고 있고 그들은 이 법으로 보호받으며 활동하고 있습니다. 간병인은 현재 법적 제도적으로 정의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적 고용 형태로 일하고 있는 게 대부분이고요. 그러나 한국에서 요양보호사라는 제도가 생겼습니다. 그것은 일본의 같은 경우 개요보험과 비슷한 형태입니다. 즉 노인장기 요양보험이라고 하는 제도가 생기면서 요양보호사라는 자격증이 생기게 됐고 그게 또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서 법적 보호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요양보호사는 또 따로 다른 법에서 보호를 받지만 여전히 병원에서 일하고 있는 간병인은 어떤 보호를 받고 있지 못한 것이죠. 그런데 간병인이 한국 사회에서 왜 필요한가? 사회 환경의 변화나 사회 환경의 변화에 의해서 필요한데요. 보시는 것처럼 산업화, 인구 고령화, 핵가족화, 여성의 사회 진출 등으로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간병인 고용 사회로 보듯이 일상생활 지장과 가족 간의 갈등, 치료 과정상 간병 부담, 전문성, 주의 권유, 간호 인력의 부족, 환자가 요구해서 한국 사회 내에서는 간호 인력 1인당 환자의 수가 매우 높은 편입니다. 보통 종합병원인 경우에도 간호사 1인이 적어도 13명에서 20명까지의 환자를 돌봐야 되는 게 현실이기 때문에 충분히 간호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병원 내에서 입원을 하게 될 경우에는 사적 고용된 간병인을 고용하도록 요구받게 되어 있습니다. 보호자에게 일단은 그걸 넘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주로 사적 고용 형태로 간병인을 고용하게 되고요. 또한 보호자들도 간병을 잘해본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또한 두려움 같은 걸 갖고 있어요. 그리고 여성들도 주로 직장을 갖고 있는 관계로 간병을 충분히 할 수 있지 않습니다. 예전같이 여성들이 주로 전업주부였던 시절은 주로 며느리나 딸이 간병을 맡았지만 요즘같이 맞벌이를 많이 하고 있는 시대에서는 실제로 며느리나 딸이더라도 간병을 하기는 매우 어려운 형편입니다. 간병인력 현황에 대해서 2005년도 12월 말에 평균 유료 활동 간병인 수를 한번 조사를 해봤더니 42,000명 정도로 추계되었습니다. 하지만 여기는 숨은 숫자가 잠재되어 있는 숫자가 굉장히 많아서 저희는 3배에서 4배 정도의 간병인이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추계하고 있습니다. 환경적 측면을 보시면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에서 활동하고 있는 간병인 수는 보시는 것처럼 요양병원이 매우 많습니다. 요양병원이 많은 이유는 우리나라에서 요양병원이라고 하는 것은 노인성 질환이 있는 어르신들이 주로 보호를 받기 위해서 있는 병원입니다. 그래서 이건 급성기 병원이 아니기 때문에 장기 질환자이기 때문에 간호 인력이나 의사 인력보다는 주로 돌봐주는 간병 인력이 매우 필요한 것입니다. 체위병정이라든가 기저귀 갈기라든가 위생 관리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주로 그것은
간병인들에 의해서 보호되고 그리고 지켜지고 있기 때문에 간병인 수가 매우 많이 필요하는 것이죠.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간병인의 고용 방식 또한 주로 단체 연결이 많은 것으로 나타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간병단체가 무허가나 혹은 허가 맡았다고 하더라도 용역이나 도급 형태로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병원에서 직접 고용하는 율이 떨어져서 주로 단체 연결을 통해서 도급이나 용역 형태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살펴본 환경적 측면에서 보면 간병 비용은 2년마다 한 번씩 10,000원 정도로 상승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는 2010년도는 7만 원 정도입니다. 간병비 부담을 밑에서 보시는 것처럼 보호자들이 다 감당해내야 되기 때문에 매우 크다를 합쳐보면 거의 60%가 넘어가는 거죠. 보호자들이 매우 부담이 큰 것으로 나타납니다. 한 달 입원했을 경우 200만 원이 넘어가기 때문에 200만 원이면 보통 회사원의 한 달 월급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형제들이 많을 경우에는 분담하기 때문에 그 부담감이 덜할지 모르지만 현재적으로는 주로 큰아들이나 아들들이 분담하고 있는 상태가 매우 부담이 큰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현재 하고 있는 개별 간병과 다인 간병의 형태라고 있는 게 지금 현재 시장에 주로 있는 간병 형태입니다. 여기서는 각기 병원에서 이용을 하고 있는데 개인이나 단체를 통해서 고용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서비스의 집중도도 매우 떨어집니다. 교육도 없고 그리고 사고 처리에 있어서도 간병인이 책임지고 그리고 병원의 쾌적성도 둘 다 떨어지고요. 관계성도 없으며 가격도 천차만별입니다. 1대1의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7만 원 정도이지만 다인 간병일 경우에는 1인이 10인에서 20인을 보는 관계로 병원에서 비급여 형태로 청구해서 받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 비급여로 간병비를 받는 것은 불법입니다. 그런데 그 불법이 행해지고 있는 거죠. 저희는 이런 점에 대해서 우리는 이렇게 고쳐서 사업을 하고 싶다 했습니다. 그래서 개선 방안으로 정찰제를 도입했습니다. 그리고 연간 보수 교육 시간 및 그 교육에 대한 교육 수당을 도입했습니다. 그리고 업무 분장과 업무 협약을 통해서 병원과 유기적인 협조, 의료진과 유기적인 협조를 합니다. 간병 인력에 대한 단시간 근로, 그리고 배상책임보험 가입하고 부대들 도입하고 연장 근로 가산수당, 야간 근로 가산수당을 지급하는 형태로 해서 현재 나타나는 문제로 인해서 서비스의 질이 떨어지는 것을 저희가 개선 방안을 저희 근로 형태에 집어넣음으로써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자 했습니다. 저희의 역사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교보생명보험 주식회사와 함께 일하는 재단이 협력해서 만든 사회공헌 기금으로 만든 사업단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저희는 저소득 환자들한테는 무료 간병 서비스를 제공하고요. 그리고 취약계층 여성에게는 사회공헌으로 만들어진 급여를 주는 일자리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기업과 NGO 협력을 통해서 안정적 일자리 창출하고 기업 시민정신으로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데 그 중요성을 가지고 시작을 했습니다. 여기서 특이한 점은 교보생명의 비전과 함께 일하는 재단의 비전의 합의입니다. 서로 더 오래 갈 수 있는, 서로가 비전을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한 합의로부터 이 사업단을 시작하게 되었다는 게 특이한 점이지요. 그래서 기업은 지원과 자문을 했습니다. 재무적 지원도 했고요. 행정적, 행사, 경영, 그리고 수익 모델 이런 개발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정부는 사회적 일자리 사업으로 지원을 해서 채용 보조금이나 사회보험금 등을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학계재단은 주로 사업 주관을 하는 한편 사업계획이나 인사노무관리, 교육홍보 정책 제안 등을 해서 교보다솜이 간병봉사단이라는 사업단이 이 세 가지 섹터들이 모여서 시작을 2004년도에
시작을 하게 됩니다. 이들이 갖게 되는 기대 효과는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취약계층에게는 일자리 창출과 사회서비스 확대, 즉 저소득 취약계층에게는 양질의 저소득 여성 가장에게 자립 기반 마련하고 취약계층에게 양질의 사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두 번째, 사회적 기업에게는 사회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고, 그리고 기업에게는 기업 브랜드 가치 신장하고, 정부는 노동 연계를 통한 자립, 그리고 NGO에게는 비영리 단체의 사회적 책임을 실현하는 것에 그 기대 효과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 10월에 다솜이 재단을 설립하게 됩니다. 교보다솜이 간병복사단으로 시작한 사업단, 2004년도에 시작한 사업단이 2007년도 10월에 다솜이 재단으로 설립하게 되는데요. 저희가 하고 있는 사업은 보시는 것처럼 6개 사업이 있습니다. 근데 그 주축은 위에 보시는 것처럼 사회 서비스 사업입니다. 무료 간병 사업과 유료 간병 사업, 그리고 노인 복지 시설 사업 등입니다. 저희의 미션과 비전입니다. 저희는 다솜이 재단은 양질의 사회 서비스와 품위 있는 일자리 기회를 제공하여 사회적 약자의 삶의 질의 향상에 기여한다. 이것이 저희의 미션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2015년에 간병 및 요양 서비스 산업을 선도하는 사회적 기업이 되고 싶습니다. 저희의 근무 조건입니다. 저희의 차별화된 근무 조건이기도 하고요. 저희가 추구하는 목적에 다가가는 근무 조건이기도 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급여 조건과 근무 시간, 근무 형태, 휴게 시간, 야간 근무, 교육, 보호 정책 등이 오른쪽, 위쪽으로 보이고요. 왼쪽으로는 공통되는 부분, 무료와 유료 부분이 보이실 겁니다. 저희는 법 지킵니다. 법정 최저임금하고 퇴직금, 그리고 사대보험 지급합니다. 그리고 교육으로는 연 40시간 무료 교육과 그리고 교육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보호정책으로는 근무를 하다가 간병인이나 요양보호사가 다칠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을 보호하기 위한 상해보험과, 그리고 환자가 다쳤을 경우에 간병인을 보호할 수 있는 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무료일 경우에는 근무 시간은 1일 9시간입니다. 주당 45시간 되고요. 주 5일 근무합니다. 유료는 1일 9시간, 주당 52시간에서 54시간 정도 됩니다. 주 6일 근무합니다. 이 중에서 특이한, 그러니까 다른 점은 유료는 3교대 형태로 근무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휴게 시간은 무료는 1시간으로 12시부터 오후 1시까지로 정해져 있지만 유료일 경우에는 3교대로 돌아가기 때문에 휴게 시간은 근무 형태에 따라서 약간 차이가 있고요. 그리고 유료일 경우에는 야간 근로가 발생하기 때문에 야간 근로에 대해서는 야간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자, 무료 간병은 보시는 것처럼 취약계층이 병원에 입원했을 경우 협약병원 내 사회사업실로 상담을 옵니다. 그러면 대상자 확인 후에 저희는 간병인을 파견하게 됩니다. 밑에 보시는 것처럼 보시는 것처럼 인원이 70명에서 2009년 41명, 그리고 2004년도에서 이렇게 된 것은 저희가 그러니까 노동부 사회적 일자리 사업을 선정이 되면서 인력을 많이 고용을 했다가 유료 파트를 확대시키면서 유료 인원이 좀 줄어든 것입니다. 저희가 해고를 하거나 그런 건 아니고요. 지금 현재 유료 파트로 많이 나가서 지금 현재 그렇게 보이는 것입니다. 유료간병 서비스입니다. 유료간병은 보시는 것처럼 유료간병 서비스를 제공하는 소차병원 내에 입원 환자가 들어오시면 병원 내 공동간병실에 들어오실 경우에 그 공동간병실 입실 동의서를 제출한 후에 입실하신 병실 내에 간병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병원과 공동간병실 협약을 맺고 그 병실에 한해서만 저희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유료활동 인원을 보시면 2006년 38명에서 2009년 147명, 지금 현재는 153명 정도 됩니다. 그리고 2006년도에 2억 2천만 원 정도 된 것이 2009년도에 19억 8천만 원 정도 됐고요. 올해는 25억 정도 될 예정입니다. 지원금은 보시면 저희가 교보생명보험 주식회사에서 2004년도에 9억 5천만 원으로 시작했습니다. 저 지원금은 무료간병 서비스만을 지원하기 위해서 있고요. 지금 현재도 14억은 무료간병 서비스에 투여가 됩니다. 나머지 정부가 해주는 18억 정도는 일자리를 더 만들어내기 위해서 저희가 투여를 했고요. 작년에 종료가 되었습니다. 저희는 이런 것들을 추구합니다. 근로기준법 준수하고요. 취업계층 안정적 일자리, 그리고 사회서비스, 단시간 근로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성공시킬 것인가? 환자와 직접 거래하고, 그리고 합리적인 가격을 환자와 병원의 의견을 청취해서 정합니다. 그리고 서비스 제공 시간대를 분석해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어떻게 할 것인가? 연구조사는 세미나 개최하고 공동감명 확대하고 시민사회 단체와 연대합니다. 어떤 효과가 있는가? 기업의 새로운 사회공헌 모델 제시, 파트너로서 NGO 역할 제시, 정부의 사회적 기업 제도 및 사회적 기업 확산, 연계 모델 제시합니다. 이전에 기업의 사회공헌 사업은 주로 일시적 수혜하는 방식의 사회공헌 사업들이 주로 많았습니다. 교육비나 의료비 이런 식으로 연말에 주로 이제 제공되는 사회공헌 기금이었는데요. 저희 같은 새로운 모델이 나오게 된 거죠.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지속적으로 사회공헌 기금이 규모를 키워가는. 그래서 저희 이후에 SK라든가 포스코라든가 현대라고 하는 기업에서도 이런 사회적 기업을 육성시키는 사회공헌 사업들을 해나가는 계기가 되었던 것이 저희 교보와 사업을 했던 것이 였다라고 하는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가 운영하는 요양시설입니다. 독산 서울에 위치하고 있고요. 총 25인의 어르신들을 모시는 사업입니다. 앞에 오른쪽에 보시는 거는 저희 정원이고요. 왼쪽이 지금 입소시설입니다. 방이 7개고 남녀 구분 없이 저희가 물론 방마다 구분을 했습니다. 혼수는 아닙니다. 그 방마다 구분을 해서 어르신을 모시고 있고요. 한옥을 따서 했는데요. 저희가 이걸 할 때 지금 보시는 정원은 사회적 기업 우리가 만든 정확한 플레임을 제가 너무 길어서 못 외웁니다. 사회적 기업이 만든 정원입니다. 밑에 저희가 급식을 제공하는데요. 이 급식 또한 사회적 기업이 만드는 급식을 제공합니다. 이렇게 사회적 기업끼리 내부자 거래를 내부자라고 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사회적 기업 간의 거래들을 확산시키는 것도 저희의 책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지 일반인들에게만 할 게 아니라 사회적 기업들도 사회적 기업의 제품들을 적극적으로 사주고 이것을 통해서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계기들을 만들고 싶어서 물론 여기에 그 정원을 만들어주시고 급식을 제공하는 사회적 기업들도 노력을 하지만 저희도 이런 거래들을 활성화시키는 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발표는 마지막으로 저희의 근태관리 시스템입니다. 저희는 이것이 저희의 참여성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간병인들이 병원으로 들어가면 병원에서 저희 ARS로 전화를 합니다. 그러면 본인 인증이 끝난 다음에 출근과 퇴근의 버튼을 누르게 되면 그 서버가 이 정보를 받게 되고 서버는 다시 근태 확인을 거쳐서 이것은 몇 시에 출근해서 그 번호를 누르고 퇴근할 때도 다시 ARS로 전화를 하기 때문에 그분의 활동 시간하고 그리고 언제 활동했는지가 다 입력이 돼서요. 서버가 결국은 그 자료를 다 받아서 급여 계산을 컴퓨터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좀 더 투명한 관리와 재정 상태에 대한 투명도를 좀 더 보여드리려고 했고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출근부뿐만이 아니라 수금,
그리고 교육, 휴가 현황 이런 것들을 다 자료를 집어넣게 되면 실적과 급여와 사회적 기업 보고서 같은 아웃풋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이런 그 체계들을 세워감으로 인해서 사회적 기업들이 주먹구구식이 아니라 좀 더 체계적이고 저런 시스템화된 그 안에서 활동이 가능하다는 걸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감사드리고요. 그 한국적 상황이라 좀 다르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더 나은 게 있다면 열심히 배우겠고요. 저희가 좀 더 낫다면 배워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Hello, I'm Catherine from Taiwan Eden Social Welfare Foundation. I'm so glad to be here to share our Eden gas station experience. When it comes to the topic of social enterprise, Eden has complex value. Eden now is Taiwan's biggest disability organization. However, in the past 20 years, we faced the difficulty of not being able to pay the salary twice. So it is fundamental to Eden to consider how to provide service and how to maintain financial sustainability and react to the market. In response to the subject of this convention, poverty and social enterprise, my presentation will be focused on Eden employment service. Eden devotes to assist disability who has a limitation of employment owing to his physical disability in acquiring a job with stable income. And the case of Eden gas station is the combined concept of social enterprise and our employment service. So my presentation outline will be focused on understanding the link between poverty and disability, then what service Eden provided, and our Eden gas station case and our future expectations. According to UN National Division for Social Policy and Development, the disability population is about 650 million worldwide, and 1 out of 10 suffers from the physical, mental, or sensory impairment in most of the countries. So, attribute to the barriers from cultures and the materials, they cannot participate to the society adequately, and this leads to positive, isolated, and poverty lives. So to the 10% of the populations, the UN made continuous efforts. So the year of 1981 was stated as the year of International Year of Disabled Persons, and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y was declared in 2006. It's not only the first human rights convention in 21st century, but the first entitled that disability has equal employment rights. And let us review back to Taiwan employment situation. The disability population is about 1.7 million, about 4% of Taiwan population. Also, in 2007, the government issued the People with Disability Rights Protection Act, which formulated tally with the UN Convention spiritually. However, the disability did not receive the equal treatment. The unemployment rate is 4 times as the average, and only 26% are employed in Taiwan. And seeing the situations, Eden Social Welfare Foundation was founded by Taiwan famous wheelchair rider Ms. Liu Sha in 1982. And owing to his personal conditions, she can understand the hamper in social participation. So in 28 years past, we set up 77 service centers around Taiwan and 4 service centers in Malaysia, Vietnam, and 1 in China, Sichuan. Taiwan Eden Social Welfare Foundation is Taiwan's biggest organization to hire the most of disability staff. It's about quarter of 1,800 staff. This is higher than the public regulation that the
government regulation that the public institution should hire 3% of disability staff of total number staff. And our annual budget is 4.7 million. Even provide comprehensive service according to meet the need of disability in various aspects. According to the definitions, the disability will meet the barriers from physical, economical, and society. Therefore, we provide caring service, employment service, and we advocate the right of disability. Eden founder Ms. Liu Xia plays an important role in Taiwan social movement of late 18th. Eden is the #1 organization to go on the street to underline the fact that the disability right has been ignored for a long time in that martial law time. Yeah. And now, Eden serves about 8,000 people every day, the age from 0 to 65, and the service includes children early intervention, elderly caring service, visually impaired service, and disability vocational and caring service. In order to safeguard the disability right of movement, we also provide accessible service. And in global era, we also participate in several international organizations, and we serve the service to new immigrations. Besides, we also set up the business development division to charge of the business running. Okay, in the past, the social welfare was provided by the government, the market, and the household. Then academic integrated the notion of non-profit organization, the third sectors, which showing on the central triangles. Then the upcoming concept of social enterprise, which emphasized the non-profit organization should through business operation to acquire this financial self-sustenance. This definition broadened the central triangle areas and blurred the lines among the government, household, and market. So the nonprofit organization and the market and various entities can be the social enterprise. So however, it also faces the tension from various aspects. In the frame of social enterprise, Eden also consider how to maintain the both ends of social and economical in order to provide our service independency and sustainability. And this showing on our employment service is how to create disability productivity, then to react to the market competition. Asian consistent standpoint in our employment service is teaching is better than giving. And based on different functions of disability, we will develop different strategies. To people who suffer medium disabilities, who is willing to but cannot work alone in the normal job environments, we will provide occupational training and employment assistance. Accompanied by our employment counselor, they can work in normal job environment. And these modes can be cooperated with the business organization, such as our new cafe. And this we cooperate with the new skin, the company, and where we can sell our shelter factory made cookies, and the service there was provided on disability staff. As to the low function disabilities, Eden will choose one-by-one case management or long-term care shelter factories. This mode will cooperate with the government, for example, our one-farm service centers, and providing protective environments, and the disability can get reward jobs. The disability learn paintings in the service centers, and Eden assists to produce and promote the painting-related products. And the earning of this painting can be the reward source. And as for the high function of disabilities,
as long as the environment matches the non-barrier facilities. There's no difference in their working performance between normal and disability. For example, even high order officers are disabilities. For example, our CEO, he's 1 year deaf, and our the director of business development division, he loses his one hand. Okay, let us back to our gas stations. The case is we cooperate with the government, and we win the public bid from 2008 from the Taipei City Label Department. And we can see three dimensions of social enterprise in this gas station clearly. That the first is service target, second social mission, third is enterprise operation functions. Our service target is very clear that the disability could exclude by normal employment market. In the gas station, we hire 30 disability staff, include physically, mental, spiritually impaired. Comparing to normal gas stations, we additionally hired the employment counselor, 6 employment counselors, assist disability to build up their working aptitude and adapt to social environment. Besides, we also hired 3 technical counselors in order to enhance the job skill to ensure the smooth running. And our social mission is provide job opportunity to disabilities. And we regarding the gas station as a training environment. We hope to transfer the disability to normal job environment in the future, because the Eden gas station still the protective environment. Enable the disability to regular environment is our primary purpose. And the enterprise operation function can be shown on our earning point. We have the 133,000 earnings in 2009, and this will be using our welfare, staff welfare, and attribute to our Eden social service. And let us back to the market competitions. Eden can acquire the support from publishers because they identify Eden deficient to the issue of disability employment rights. Besides, Eden's employment service patterns can lead Eden gas station become unique and competitive. Eden relies on our employment profession to ensure the working performance of disability. The third is we keep very close relationship with our patron. This relies on our competence of community integration. We hope the gas station can be the community social welfare platform as well. For example, we invite the beauty salon to cut hairs for the elderly and low-income households in their communities. So this can enhance the identification of the residents over Eden gas stations, and we keep the repeated guests and attract more new customers. While providing the job opportunity to the disability, Eden will use some small tips to make more friendly job environments. The disability, because of their organic impaired, so they're aging faster than the normal. Their retired age is about 50 or 55 years old. So when they're healthy or highly available, Eden will use the will use the barrier facilities and matching the disability ability to allocate the job is measured to increase the productivity of disability. Until the disability getting older, we will use job sharing or working in home this method to reduce the working loading of disability. Meanwhile, they still can obtain the job opportunities.
And 28 years passed, Eden witnessed the transformation of disability social positions. The Declaration of the People with Disability Protection Act issue proved the changing concept. This is not a personal issue. It's not a simple question about who needs help. It's the responsibility both for the government and civilians. We need to work together to build a fair and friendly environment to the disability. However, it's not our end of service. The new social needs measurements, for example, regional education, original cultural development, and the new immigration, education, and the aging society, aimed meeting the need of minority. Eden will implement some plans like new MPO funding and development assistance. And these plans will combine the concept of family and community-based service and establish a brand new welfare platform. This can bring the social welfare and needy resource to Taiwan remote and less valued regions. And in accordance to the concept of social enterprise, Eden wants to transform itself from philanthropy to caring industries. Although the aging society approaching can be the turning point, although the government, the market invest a huge project into sharing the elderly caring service. However, the insufficient software and the short of caring staff can be the problems. So Eden has the specialty in caring service, and we have the professional caring staff. So we want to combine our local community network to complete this service. And being an MPO and service providing service, the concept of social enterprise will be a reminder, urge us to survey our service whether it can reach the end of financial and social so that we can practice the mission and vision independently and consistently. Thank you for listening.